3부 변화의 시작.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작은 아파트 창문 틈새를 파고들어 민수와 지연의 거실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은 그들이 결혼 초반부터 함께 살아온 공간으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벽에는 지원이의 어릴 적 그림들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민수가 만든 목재 가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노력과 사랑이 함께 자라온 곳입니다. 어느새 16년 차에 접어든 그들의 결혼 생활은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연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주말 아침 민수는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는 잠시 후에 있을 시댁 방문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수는 어쩐지 그녀가 그 결정을 후회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거실로 나옵니다. 민수, 나 오늘 그냥 집에 있을게. 혼자 다녀와. 지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다녀올게. 무리하지 말고 쉬어. 민수가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지연은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시댁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민수는 어머니의 잔소리와 비교를 여전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연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 지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나도 지연이가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 조금 더 신경 쓸게.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연은 그의 얼굴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땠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조금 이해해 주신대. 우리 조금씩 바꿔나가자. 지연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민수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길을 찾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것임을 믿으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서로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민수 씨와 지연 씨 부부의 사연입니다. 결혼 16년 차 맞벌이 부부시고요. 네. 중학생 딸 지연이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데 특히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좀 힘들어하셨어요. 아, 네네. 보내주신 사연들을 보면서요. 이 복잡한 갈등의 어떤 핵심이랄까? 또 혹시 변화의 가능성은 없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세대 간의 문제, 특히 맞벌이하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 이런 미묘한 긴장감, 갈등,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정말 많죠. 네. 근데 이제 각 가정마다 그 상황이나 깊이는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 씨, 지원 씨 부부의 경황을 통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또 관계 개선에 실마리 다툰 걸 발견하는 데 좀 집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 사연들에서 지연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봤었잖아요. 임신 중에도 계속 일하셨고 네, 맞아요. 또 남편 민수 씨가 이직 준비할 때는 혼자서 외벌이로 가정을 다 책임지셨고요. 정말 애쓰셨는데 네, 근데 이제 시댁의 반응은 좀 달랐죠. 맞아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뭐 집에서 애 보면서 그냥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죠. 그렇죠. 노고를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네. 그리고 뭐 옷 입는 거나 살림하는 방식까지 계속 지적하고 심지어는 먼저 세상을 떠난 시누이라고 딸 지원이를 자꾸 비교하는 말들. 아,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쵸.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 삶의 무게하고 또 시댁, 특히 이제 시어머니가 이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 사이에 온도차가 너무 큰 거죠. 네. 엄청난 간극이 있었죠. 네. 2부 사연에서도 보면 남편 민수 씨가 아내한테 아휴, 내가 중간에서 자갈게, 해결할게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네, 위로는 했지만 사실상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지연 씨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네, 스트레스였고 네, 어떨 때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없는 위로가 오히려 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지연 씨가 감정적으로 많이 지쳤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제 3부 사연에 어서는 지연 씨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 시댁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약까지 먹게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마침내 결심을 하죠. 주말에 시댁 가는 걸 거부하기로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지연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그 고통을 딱 표현하면서 뭐랄까 경계를 설정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보호를 위한 행동이죠. 네. 내 정신적, 감정적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딱 한 거죠. 맞습니다. 이 경계 설정이라는 행동이 이제 앞으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지켜보는 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놀랍게도 변화의 시작은 남편인 민수 씨에게서 나타나요. 아, 민수 씨요? 네. 환자 시댁에 가잖아요. 가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아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한다.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아, 드디어 남편이 좀 움직였네요. 네. 물론 이제 어머니의 대답은 앞으로 좀 신경 쓸게 이거였는데 이게 뭐 얼마나 진심이고 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죠. 네. 그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긴 해요. 신경 쓸게라니.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민수 씨가 그냥 말을 전달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네.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좀 적극적으로 중재해 보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가족 내의 어떤 역학관계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긴 하네요. 민수 씨의 행동은. 근데 솔직히 그 신경 쓸게라는 어머님 대답이 수년간 이렇게 감정이 쌓여온 지연 씨 입장에서 과연 이게 충분한 위로가 됐을까? 아니면 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상황을 잠깐 넘기려는 그냥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의심은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입니다. 뭐 완벽한 해결책하고는 거리가 멀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작은 틈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일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뭔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자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연 씨가 비록 작지만 위안을 얻고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헤쳐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동안 완전히 멈춰있던 관계에 아주 작은 파문이라도 일기 시작했다는 점, 그게 어쩌면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아직 뭐 안심하긴 이르겠지만 그래도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에 진짜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 건 분명히 보이네요. 부부가 서로한테 좀 기대면서 같이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수도 있겠고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관계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라는 게 꼭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작지만 용기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지원 씨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경계를 설정한 것, 그리고 민수 씨가 좀 서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한 것, 이런 것들처럼요. 물론 앞으로 갈 길이 여전히 쉽지는 않겠죠. 네, 험난하겠죠? 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든 빛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님, 그리고 혹시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다른 많은 분들께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요. 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드디어 지연 씨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자기 마음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용기를 낸다고 합니다. 과연 이 대화가 꽉 막힌 관계에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다음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도 기대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